검찰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스폰서 검사, 이번엔 뭐냐? 해결사 검사입니다. 해결사 검사. 비리 검사, 도대체 왜 끊이질 않고 있는 걸까요? 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묻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모시고 비리 검사의 실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거 내용이 굉장히 참, 이게 참, 쑥스럽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근데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죠, 성추문 검사. 그러게 말입니다. 좀 그 사건이랑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좀 같은데. 다르긴 한데, 하여튼 피의자와, 하여튼 뭐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피의자와의 여성과의 관계. 나이가 검사가 많더라고요. 만으로 37살이고, 에이미가 32살인데. 네. 아마 공부하느라 늦게 이제 시험 합격해서 아직 장가를 못 갔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에이미 보면은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거의 그래서 대부분 우연한 계기로 네. 사건을 처리하다가 네. 만나서 뭐 구속을 했지만 네. 뭐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뭐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걸 잠깐 좀 정리할까요? 2002년도에 요걸 조금 주민해가지고 뭐 글자가 너무해서 좀 프로포폴 사건으로 발발하면서 에이미를 수사하게 되죠. 그렇죠. 그 검사가 성이 전 검사입니까? 예, 전 씨인 거라고. 아, 전 씨죠? 네네. 전 검사인데 춘천지검에 있던 전 검사가 직접 구속을 시킵니다, 에이미를. 네. 직접 구속을 시키고 재판에 넘기는데 언제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너무 궁금해. 전 검사와 에이미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데 어떻게 구속 상태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인이 되는 겁니까? 왜 어떻게 연인이 되는 지금 연인 사이인지 아닌지는 쌍방이 좀 얘기가 달라서요. 남자는 연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렇죠.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1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연인이죠, 뭐. 검사가, 남자 검사가 연인이었다는. 예, 근데 에이미 측에서는 1억은 공식적으로 네. 그냥 법률적 조언을 받았을 뿐이지 애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볼. 이것도 보니까 될것 갑자기 같은데요. 금태섭 정준길 우리 변호사랑 생각이 나네. 아, 예. 친구라 그러고 친구가 연인이라고 그러고 연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네,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소지가 좀 있어요. 굉장히 예, 재밌네요. 네네. 예. 이게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정검사 입장이 달라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사실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 그래도 국민들은 연인 사이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하여튼 참 속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속상합니까? 우리. 자, 에이미. 성형 부작용으로 고생했죠. 이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게 부탁을 들어가는 거죠. 네네. 감옥에 있는데, 나를. 아니죠, 이제 풀려났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집행유예로 예, 풀려난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전화 연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마 인연을 맺어 오다가. 네. 이제 본인, 에이미가 아마 검사한테. 네. 그런 개인적 얘기를 했고. 어려움을 얘기를 한 것 야,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온몸을 다해서 검사가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그 의사 찾으러 가서. 그죠? 네. 치료비 1,500만원 받아내고 다시 700만원 공짜로 다시 재수술하고. 네, 그죠? 네. 이 의사 제대로 걸려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검사 힘이 센가 봐요. 네,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억 원을 에이미에게 전달합니다. 네. 빌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죠, 이게. 이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전 검사 잘못했어요. 뭐 네. 진짜 개인적으로 애인이든 연인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검사이면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하고 이 돈도 아마 본인 계좌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더 문제는 지금 이 의사라는 분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직원한테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게 한 다음에 성폭행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여 간호사를 이런 지금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에이미를 위해서 야 이렇게 좀 재수술도 해주고 치료비를 또 해줘라 이렇게 좀 회유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자기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해서 병원 문을 닫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니까 협박까지 했네. 병원 문 닫게까지 하는 건 그렇죠. 협박이죠. 그래서 지금 공갈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공갈죄가 여기에 첨부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강남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까지도 그렇죠. 얘기하고.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회유와 협박이네요. 회유와 협박이 겹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뭐 협박이라기보단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검사를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재수술도 해주고 치료비도 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구속된 상태는 아니죠, 정검사? 구속됐습니다, 어제. 구속됐습니까? 예, 구속됐습니다. 아. 예. 가슴이 아프네. 검사가 이렇게 구속되면은 참 모양새가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구속될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영장범죄 사실로 봐서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 1억 원 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1억 원. 네.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인은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마치 빌려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에이미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에이미 아버지도 어떤 기업 임원이시고 네. 어머니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부자이시고 네. 또 언론에 보도된 에이미 집도 참 좋고 네.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뭐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과연 에이미가 이 검사로부터 1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잘 사는데 네. 뭐하러 이걸 정검사한테 날 구속시킨 정검사한테 얘기해서 1억 원을 뭐하러 받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본색원 차원에서라도 이 1억 원을 에이미에게 전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준길 변호사 입장에서는 1억 원 왜 전달한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이걸 주고 뭔가 다른 걸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건 좀 나중에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느낌은 오고요. 예, 예. 뭔지 근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 거래가 있을 수 예,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1억 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네.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의사 최모 씨도 반드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네네. 아, 의사도 구속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오히려 이 사건은 의사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사가 에이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도 있지만 의사가 그러한 상황에서 검사를 이용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사를 이용한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에 그 성폭력 폭행 문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사 최모 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도 구속을 시켜야 되고 네. 전 검사의 이 1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야 좀 된다.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게 네. 뭔가 부당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든다 이 말이죠. 예, 예. 두 분이 연인 사이인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느낌상. 저는 연인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아, 연인 예, 사이였으면. 예. 그래서 연인 사이였으면 전 검사의 행동을 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네. 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그래도 동정을 좀 할 만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동정할 만한 측면이 있다. 네, 네. 이 검사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고. 예, 예. 네. 하여튼 왜 이렇게 검사 이 스캔들 이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네, 동부지검의 그 뭡니까 막 로스쿨 막 나오자마자 한 검사, 그죠? 네, 네. 이것도 아주 깜짝 놀랄 기사고요. 예,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박모 검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프로포폴 조사 변호사 소개시켜 준 거죠. 아, 변호사, 자기 예, 매형을 변호사. 매형을 변호사 소개시켜. 그리고 서울고검의 이제 김강중 공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예. 결국은 감옥에 갔죠, 이분은. 네네. 예.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검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사명감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검사라는 직업을 좋은 직업, 내가 그리고 권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김진태 총장님 같으신 경우는 제가 이제 여주지청에서 청장님으로 모셨는데 네. 그때 그냥 기가 닳도록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 검사의 권한은 네 권한이냐. 너가 검사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들이 너한테 맡겨준 거 아니냐. 네가 검사라고 해서 그 권한을
너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훌륭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검사의 권한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사건도 재미난 게 원래 검찰에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를 내려보내버린 거거든요.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회의가 나와서 이쪽에서 이제 통화 내역 조회하겠다고 다시 검찰에 수사지를 올리니까 검찰에서 이거 검사가 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찰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아마 경찰은 겉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되게 불만스러워할 거예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필요해서 본인들이 수사하고 싶었는데 검찰이 먼저 알고 수사를 해서 그리고 검사가 검사를 구속시켜 버리니까 사건 문제는 해결됐지만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검사가 자기 권한이 아니죠. 자기 권한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네. 일임한 거죠. 맡겨준 거죠. 맡겨준 권한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김진태 총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것이 이제 총장의 이제 위기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엔 요거 기회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동하면은 진짜 더 엄벌하겠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면 내부기관 제대로 잡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뭡니까? 그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 50% 주는 거. 예. 이거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서태후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부인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경영승계 이것도 이제는 부인, 배우자의 모든 사모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됐어요. 원래 상속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그 회사 경영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제 고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막상 그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이제 경영권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 좀 오너들이 보면은 대기업 오너들이 뭐 가진 지분이 얼마 없잖아요. 네.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의 회사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요? 순환 계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순환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 논의 전제가 뭐냐면 그분들 현재의 오너들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 타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상속법 개정이 거기에 근본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실은 이런 접근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에서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마 이 법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법. 저는 법 지난번에도 법 말씀드린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경영 지배권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네. 법에 보니까 회피할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어떤? 예, 그래서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추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그중에 50%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상속을 하시는 분이 미리 그러니까 품목을 지정해서 고중의 주식은 자식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미리 그냥 사전 증여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 죽기 전에. 예, 근데 증여를 그냥 미리 하고 증여세를 40% 내버리면 되는. 그렇죠. 근데 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해버리면 네.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주식 돌려달라는 소송은 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고 만약에 자식들이 그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러면 자식을 상대로 판 대금을 달라라는 청구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아유, 머리 아프네. 예, 그러니까 제3자랑 자식들이랑 아버지가 짜고 그 제3자한테 준 다음에 그 제3자한테 다시 자식들이 주식을 사면 그러면은 경영권 지킬 수 있는 거죠. 핵심은요. 예. 엄마한테 효도 잘하면 돼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야마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효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